안녕하십니까. 재국민가족관계 등록사무소의 등록관 진나영입니다. 각 나라의 체일선에서 재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재공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재공간에서 이혼신고서를 접수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유형별 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서 접수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신고서 기재 방법,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한국 방식과 외국 방식으로, 재판상 이혼도 한국 법원에 의한 것과 외국 법원에 의한 것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만 창설적 신고입니다. 즉, 한국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신고서를 접수할 때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이혼에 대한 신고는 모두 보고적 신고입니다. 즉, 외국 방식에 의하여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 시에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로 이에 대한 이혼 신고는 모두 발생한 법률 관계에 관한 보고적 신고입니다. 그러면 유형별 이혼에 따른 접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 신고 접수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법원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그 확인서 등본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신고는 창설적 신고이지만 가정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을 계산할 때 기산일에 초일을 더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3월 20일 확인서를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기 때문에 2023년 6월 19일까지만 확인서가 유효하므로 이때까지 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협의이혼 신고서가 가정법원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는 확인서 유효기간 안에 접수된 것이므로 신고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확인일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신고서가 가정법원 확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접수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확인서 등본 송달일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송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공간에서 교부 또는 송달한 확인서 등본에 대한 송달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 예규에 따라 재공간장이 별지 16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 송달 증명서상의 송달 일자를 확인하여 이혼 신고가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수리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불수리합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의 송달 일자가 다른 경우, 즉 일방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이 송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과하지 않은 그 일방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이혼신고서 접수 시 이혼신고서상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한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 신고는 신고서 접수 일자가 이혼의 효력 발생일이므로 접수 연월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 시각까지 기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협의이혼 의사 철회 서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 의사 철회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서면을 접수한 후 상대방이 뒤에 이혼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는 이혼 신고서를 불수리하여야 하며 반대로 이혼 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후 뒤에 이혼 의사 철회 서면이 접수된 경우는 이혼 신고서는 수리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혼 신고서와 이혼 의사 철회 서면이 접수 시각이 같은 경우는 이혼 의사 철회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듯 접수 시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므로 협의이혼 신고서 접수 시에는 접수 연월일 뿐만 아니라 접수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신고서 견본입니다. 신고서 첫 장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 연월일과 접수 시각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확대한 모습입니다. 제 공간의 접수인을 보면 접수 연월일과 접수 시각이 표시되는 접수인도 있고 없는 접수인도 있는데 정확한 접수 시점을 표시하기 위해 또는 접수인 옆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이혼 신고서에 반드시 이혼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 쌍방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협의이혼 신고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의사항으로 제 공간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접수와 협의이혼 신고서 접수는 별개의 접수이므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제 국민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비전자적 송부 사건으로 외교 행랑 등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혼 신고서는 확인서 등본을 필수 서류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이혼 신고서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공간에서 종종 이혼 신고서가 가정법원의 확인일보다도 빠른 날짜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제 공간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접수 시에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므로 이때 첨부 서류로 제출된 이혼 신고서에 제 공간 접수인을 찍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외국 증서 등본에 의한 이혼을 말하며 이는 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 이혼이라는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증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혼한 경우는 증서 등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는 국제사법상에 정해진 이혼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에 의합니다. 즉,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있다면 그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없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한국법이므로 외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형식적 성립 요건, 즉 이혼의 방식의 문제로 보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는 그 거주지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 예규가 개정되면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이혼의 실질적 성립 요건의 문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이혼증서 등본상 협의이혼 일자가 2004년 9월 19일까지는 외국 방식에 의한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예규가 시행된 2004년 9월 20일부터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부부는 반드시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한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혼 재판이 확정된 후 소제기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 신고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외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한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 판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가 제출된 경우 이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건 중 하나가 패소한 피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패소한 피고의 방어권이 보장된 것으로 보는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법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소장 등을 송달받았거나 이때 공시송달이나 보충송달, 우편송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피고가 해당 외국 판결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해당 외국 판결문에 피고 측 서명이 있거나 피고의 출석이나 응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혼신고서를 피고가 제출한 경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에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 패소한 피고의 방어권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 재판이 확정되고 그 판결문에 국적이 한국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집행 판결 없이 그 판결에 기해 우리나라의 친권자 지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민법은 부모의 이혼 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에서의 친권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친권의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친권자 지정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서 기재 방법입니다. 이혼 신고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관은 이혼 신고서상의 기재 내용과 한국인 이혼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록된 당사자,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실 경우 한국인 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아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신고서 기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서에 반드시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이혼 신고의 경우, 즉 외국 증서 등본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에 관한 신고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서상에 3번 기타 사항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증서 등본에 의한 이혼 신고가 접수되어 수리된 경우 등록관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증서 작성자, 즉 증서의 발행기간과 이혼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서 기타 사항란에 이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등록부 기록을 좀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재판확정일자란은 재판상 이혼 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연월일란에는 이혼 재판 확정일을, 법원명란에는 이혼 재판을 한 법원명을 각 기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 내용과 일치하도록 친권자 지정란에 친권자 표시를 합니다. 친권자 효력 발생일은 한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외국 증서 등본에 의한 이혼의 경우 증서상 친권자 지정 성립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표시합니다. 다음은 신고서 첨부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첨부하셔야 할 서류는 한국인 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각 한 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이혼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은 외국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이혼 증서 등본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한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은 판결문 등본
및 학정증명서, 외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 등본 및 그 번역문, 판결 학정증명서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판결문상에 패소한 피고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있는 소명 자료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 법원 등에서 이혼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혼 증명서를 확정 증명서에 가름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과 친권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서류, 예를 들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외국 이혼 증서 등본, 판결문 등본 등의 서류는 법원 혹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그 자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와 이혼 증서상 또는 이혼 판결문상 이혼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상이한 경우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가 혼인 후 국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취득한 국적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신고 접수 시에 아주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법원 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위 주소를 넣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과 같이 상단 중앙에 이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혼 상황별 맞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단계 1에서 이혼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지, 남편과 아내 중 일방이 외국인인지 체크합니다. 단계 2에서 이혼의 종류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추어 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신고서 견본 보기, 첨부 서류, 작성 방법, 신고서 양식이 안내가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혼 상황별 맞춤 신고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외공간 이혼신고서 접수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